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 포도 시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역시 농진청 자료입니다. 오늘도 캐릭터 꼬꼬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의 하나가 시비이다. 이 작업은 양질의 포도를 매년 균일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한 기초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는 덩굴성 작물로 시비가 어렵다. 양분의 과부족에 민감하고 수세 조절이 쉽지 않은데 이는 수량 변화 폭이 크기 때문이다. 품종에 따라서 수량의 차이가 워낙 심하고 농가마다 차이도 심하여 개별적으로 처방은 무리가 많으며 토양 중의 양분 함량과 지역의 관행적인 시비량에 토양과 식물체를 분석, 과부족을 검증하여 시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토양 검정 시비량. 최고 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과 경제적 이익이 가장 높은 적정 시비량이 있다. 실제 시비량은 품종, 수세, 수량, 토양 조건,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 토양 검정 시비량은 표 8-10, 11, 12와 같다. 이 양은 절대적 수치라기보다 앞에서 언급된 수세, 품종, 지형, 기상 조건 등에 의하여 각각 다르다. 시비 시기. 시비한 거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토양에서 분해되어 뿌리가 뻗어있는 범위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시용한 거름이 분해되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거름의 종류, 지온 강우량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속효성 거름이라도 최소 2에서 3주일은 걸린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시기 이전에 충분히 시용되어야 한다. 관비로 시용할 경우는 흡수하여 이용되는 시간이 3에서 4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비량과 시비시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밑거름. 낙엽 직후부터 해빙기까지 주는 거름으로 질소는 전체 시비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주며 칼륨은 50% 정도를 준다. 웃거름. 우리나라 계절적 강우 분포를 보면 6에서 8월에 있어 토양 중에 질소와 칼륨 손실이 많다. 따라서 6에서 7월의 장마 기간은 새가지 밑과실의 생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서 흡수량도 급격히 증가하므로 부족하기 쉬운 질소와 칼륨을 시용해야 한다. 질소는 연간 시 20에서 30%, 칼륨은 포도알 비대기에 다량 필요하기 때문에 40%를 필요로 한다. 가을 거름. 수확 후 속효성 거름을 시용하면 결실로 인하여 쇠약해진 나무의 세력이 회복되고 탄소 동화 작용이 촉진되어 저장 양분의 축적이 많아진다. 이는 겨울철의 내한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듬해 봄에 발화, 새가지 생장, 개화 결실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가을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2차 생장이 일어나 축적된 양분을 소모하게 되는데 나무의 세력이 왕성할 때는 질소 비료는 시용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요소 연면 시비로 대체하기도 한다. 시비량은 질소와 칼륨의 연간 사용량의 10% 범위에서 조절한다. 시비 방법. 어린 나무는 나무 주위에만 줄 수 있으나 성목의 경우는 전면 살포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살포를 하면 관리기 등을 이용하여 흙과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밑거름으로는 인산, 석회, 고토, 그 외 유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성분들은 토양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므로 표토에 살포하면 이용할 수 있는 뿌리에 도달하기 어려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가리 또는 토양을 파고 흙과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크게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나눌 수 있으며 보통 비료에는 무기질 질소, 무기질 인산, 무기질 칼륨 등 각종 무기질 비료가 속해 있고 부산물 비료는 유기질 비료와 부수유기질 비료로 나눈다. 유기질 비료는 공정 규격이 질소, 인산 및 칼륨의 합계 함량이 5에서 20%로 되어 있어 완효성 비료라고 할 수 있다. 부수유기질 비료는 공정 규격이 유기물 함량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률이 높아 부숙이 꼭 필요하며 보통 농가에서는 퇴비라고 한다. 유기질 부숙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다양하며 같은 유기질 비료라고 하여도 재료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비료가 크게 다르다. 농가에서 많이 쓰이는 유기질 및 부숙 유기질 비료는 종류와 함유된 각종 양분 및 유기물 함량의 변이가 아주 크므로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유기물의 시용. 유기물의 시용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되므로 유기물과 토양의 성질을 파악하고
작물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하여 시용량 결정 후 구입하거나 자가 생산 사용한다. 표 8-24는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른 유기물 사용량으로 유기물은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것이 아니며 양분 함량이 많은 유기물은 비료적 성격이 많으므로 정량이 되어야 한다. 표 8-24에 나타낸 퇴비 시용량은 양분을 함유하지 않은 퇴비를 말하며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질 및 부속 유기질 비료는 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70% 감량하여 시용하여야 한다. 유기물의 성분량 농축산 부산물로 주로 쓰이는 유기물은 표 8-15와 같으며 개분과 돈분은 특히 질소 함량이 많아 비료적 성질이 강하고 퇴비가 제일 좋은 유기물 재료이며 우분은 비료적 성질보다는 물리적 계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료이다. 유기질 비료인 어박 및 유박은 유효 질소 성분이 톤당 45에서 64kg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비료로 생각되지 않는 쌀겨도 유효 질소 성분 17kg, 인산은 46kg, 칼륨은 16kg으로 질소, 인산, 칼륨이 79kg이나 들어있어 1년 동안의 양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 표 8-16은 시용한 유기물로부터 5년간 방출되는 질소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퇴비류는 시용 후 연차별로 질소량이 5년차까지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기질 비료는 유효 함량은 높으나 4에서 5년차가 되면 질소의 방출이 거의 없다. 따라서 퇴비류는 방출되는 양분이 유기질 비료보다 적으나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유기질 비료는 퇴비보다 짧다. 이상 제9강 포도 12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나요? 캐릭터 꼬꼬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론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대한민국 포도 명인입니다. 안정적 농부가 될 때까지 지도해 주신다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